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첫 번째 시간의 간목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일간 을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음양오행과 식간 그리고 12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 화, 토, 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식간 또는 천간. 자,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그 다음에 정신적 측면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화 오행 중에서도 바로 이 앞에 있는 글자 양음, 양음, 양음. 그래서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명리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하고 화를 우리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금하고 수를 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토는 양과 음의 중간에 서 있어서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중하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지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인 나를 의미하는 건데요.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의 기운인데요. 땅의 기운은 곧 현실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간은 하늘이요, 지지는 땅이요. 그리고 천간이 정신적 측면을 얘기한다면 지지는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과 마케팅을 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케팅을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사라고 얘기하면 결국 나는 누구냐, 일간이 나는 무엇이냐, 오행 중에 또 메드레타어는 누구냐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어떤 그 수준, 기술 수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의 그 어떤 부채율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선진 기업과의 이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은 기업은 새로운 비전 수립이라든가 또 기업이 가야 될 목표, 또 기업이 가야 될 사업 영역,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얘기한다면은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인생 2막을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나의 자아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일반화돼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수압 분석입니다. 자, 수압 분석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또 외부 환경으로서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회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 자, 이걸 믹스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는 하나의 분석 툴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인생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60갑자로 전환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분석 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걸 우리가 사주 주체의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간이 을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간목이 쭉쭉 뻗은 이 선비 같은 메타세쿼이 같은 나무를 간목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초목, 그 다음에 넝쿨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을목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일간이 간목이냐 아니면 을목이냐 따라서 왠지 모르게 성품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와지 않습니까? 간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을목의 핵심은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의 이 하나의 포맷인데요. 자,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네 글자를 아까 말씀드린 천간이라고 그러고요. 식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지지, 12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고 땅의 기운이다. 정신적 측면을 말한다면 여기는 현실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둥이 4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글자가 8글자이니까 우리가 사주 팔자다,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을목이나 간목은 나무의 역할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봄에는 우리가 파종식이니까 이제 싹이 트는 계절을 보고요. 자, 여름에는 이제 꽃을 피운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를 또 맺어서 수확을 또 거두는 계절이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연장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나무의 역할인데요. 자, 우리가 유명한 가수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에 보면은 바로 요 가사와 동일한 맥락의 인생의 흐름을 얘기한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을목이 됐든 간목이 됐든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물론 땅이 없는 상태에서 물속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면은, 나무한테는 땅이 매우 중요한 오행이다. 나무한테 땅은 결국 그것이 재성, 동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을목의 이제 기본 성향을 보겠는데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성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양중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양중의 양이다, 간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양중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남성미가 철철 넘서 흐르는 근육질의 남자라고 하는 것을 양중양이로 한다면요, 을목은 남성인데 조금은 여성지향적인 그런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관성지향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 규율, 규범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가장 특징은 환경 적응력과 착륙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 보면 이게 지금 담쟁이 넝쿨 나무거든요. 뭐 기둥이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뭐 담벼락이 있으면은 무조건 타고 올라가는 그런 특수한 성질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등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이제 넝쿨 나무가 막 타고 올라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 산에 가면 왜 칡넝쿨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생명력이 뛰어나는 것이 바로 을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명 우리는 을목을 외휴 내강형 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생명력,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을목의 여성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목이 우리가 좀 멕타세카이어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유연성과 융통성이 없고 태풍이 불면 부러지는 것이 간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넝쿨나무가 태풍이 분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하고 유용성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운법을 얘기할 때 이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칼라 마케팅 측면에서는 청록색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라. 또 맛은 신맛.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는 이제 봄의 계절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이제 어질인, 인을 추구한다. 숫자로는 38이 행운의 숫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을목의 현재와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봄에 태어난 그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십성으로 얘기하면 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식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어떻습니까? 말라 죽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십성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육친을 얘기하면 모친,
이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에 태어난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연장에 의해서 쓰여지면 되는 거고, 땔감이라든가 이런 제목으로.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아무래도 얼어 죽지 않으려면 하늘에 태양이 떠야만이 충분한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얼지 않고 봄을 이해해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을목이라도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에 태어나는 거야 어느 계절에 태어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자,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직업이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동일한 나무로 태어났더라도 결국은 봄에 태어난 나무가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강한 이런 계절에 태어난 목은 기본적으로 식상과 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을목의 기본 성향, 그리고 역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